배운 것도 적고 가진 것도 없는 약자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슬프다, 억울하다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 11일 동생이 공사 현장에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쯤에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현장 관리자인 KCC 강훈창 팀장과 레이카운티 현장 박진영님 외에 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6층 거실 사고 장소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하였으나 잠금 장치를 걸어두고 보여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싶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못하도록 제지받았습니다. 3인 1조라는 말에 동료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였으나 동료들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초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수증 사본이 있다고 했으나 이수증 사본은 주지 않았고 경찰 측에서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으나 본인이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장소 6층에는 안전벨트를 걸 고리조차 없었고 안전망 하나도 없었으며 착용했던 안전모를 보여달라는 말에 찾기가 힘들다고 대답했고 경찰 측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구경군은 신호등도 다 지키는 아이며 사망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에 1급 25만원으로 작성했다고 했으나 서류는 1급 20만원으로 작성해서 전준철 노무사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전준철 노무사님이 현장에서 5만원을 잘못 처리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답사 시에 지갑만 받을 수 있었고 폰이나 가방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분께서 맥박이 뛰고 있었고 구급차에 함께 타서 병원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후에 경찰 측에서 구급차 도착 시 이미 죽은 상태였고 의무상 제세 동기를 시행했으며 병원에 도착한 뒤 바로 안치실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강구경군은 통장만 보아도 대부분 한문으로 된 사인을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도장으로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사고 후에 위조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친인척은 몇 분 오는지, 친인척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서 필요한 서류부터 요구한 것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동생 사고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간 현장 답사였습니다. 거기서 들은 모든 말들은 후에 경찰 측 말과는 너무 달라서 화가 났습니다. 사고를 작게 덮기 위해서 유가족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사 측 노무사 전준철님과도 합의 과정에서 불쾌했습니다. 장례식 중에 오셔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전준철 노무사님이 외삼촌에게 계속 합의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드리고 가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외삼촌이 손으로 가려 확인하지를 못했다거나 주민등록등본을 잘못 보여주었다고 말을 바꾸시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전화는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현장 답사와 가합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촌 언니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무리한 서류들만 많아졌고 대화가 쉬운 여성만을 상대하려고 했습니다. 사건 후 한 달 정도 뒤에 강보경군의 핸드폰 발신 및 수신 정지를 다하고 며칠 뒤에서야 경찰 측으로부터 폰을 회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분이 현장 동료였고 유가족에게 돌려주기 위해 폰과 신발을 차에 두고 깜빡했다가 뒤늦게 돌려주었다고 전해만 들었습니다.
형사과 김진우 님이 담당으로 배정된 후에 첫 통화 시 가합의 진행은 되었는지, 가합의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동생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님께서 가합의 내용부터 물어보는 것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강무경 군의 핸드폰을 사고 후 한 달 정도 뒤에서야 돌려받아서 동생들 지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장례식도 행했습니다. 합의는 KCC와 함께 진행하면서 마창민 대표님은 장례식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례식 후 어머니에게 전화조차 하지 않았고 사과 인사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두 달이 되어가도록 죄송하다라는 말을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6층 사고 장소는 누가 올라가더라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고부터 시작해서 7번째 사고 29세까지 왔습니다. 8번째는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라서, 누군가의 아들이라서 제일 힘들게 제일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공사 현장 근로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여름엔 더위를 받아내고 겨울엔 추위를 다 받아내고 살아가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원청까지, 원청에서 정부까지 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꼭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창민 대표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유가족을 무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깔보셨습니다. 얼마나 멀기에 장례식장에 오시지 못하셨습니까? 얼마나 바쁘시기에 KCC 따라 뒤늦은 새벽에 화환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바쁘시기에 전화 한 통 못하셨습니까? 동생이 일했던 곳에 수장이지 않습니까? 많이 아시고 많이 가지신 분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머니께 직접 죄송하다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현관앞만 바라보 내 아들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 자식의 얼굴로 보입니다. 폰만 바라보면 내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듯 엄마는 가슴을 칩니다. 하루를 빠짐없이 매일같이 전화해서 어머님은 뭘 잡수셨는지,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는 엄마의 말에 아들은 엄마 사랑합니다 하던 음성이 매일같이 생각나서 우리 집은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폰을 현장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한 달이 넘도록 해주지 않았는지 너무나 괘씸합니다. 내 아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친구들 얼굴조차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엄마는 가슴을 치고 또 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공사 현장과 사회의 잘못이 많으니 엄마 앞에 와서 꼭 무릎 꿇고 비세요. 2달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안 왔지만 지금이라도 죄송하다고 비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엄마 사랑한다는 아들의 전화보다 이제는 사과 한마디를 담은 DLENC 대표이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입니다.